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이슈 임창규입니다.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한인사회 혼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찰수윤 36, 37대 뉴욕 한인회장 그리고 27대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석주 회장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포 여러분. 제 36대 그리고 37대 한인회장을 지낸 찰수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7대 한인회장 김석주입니다. 제가 저 자신도 동포의 한 사람으로 우리 지금 전 회장이 되는데 찰수윤 회장께 또 물어볼 질문도 있고 또 동포 여러분께 정확하게 우리 이 한인회의 실상을 전달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김석주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포사회에 궁금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 계속 시끄럽고 올 초부터 계속 혼란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요. 또 우리 찰수윤 전 회장께서는 5월, 4월 30일까지 회장직을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정상화위원회라는 걸 꾸려나가고 계시는데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뉴욕 한인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항상 그러느냐. 근데 사실 그런 시끄러움들 때문에 한인회가 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워지거나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찰수윤 회장께서 업적이라면 업적이랄까 하신 일이 정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에 혼란 때문에 많이 감춰지게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이런 그 혼란은 저희가 그 방송이나 신문 또는 SNS를 통해서 많은 혼란한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가짜뉴스 같은 뉴스들 아닌 뉴스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27대 전직 회장을 하신 김석주 회장께서 여러 가지 또 동포 입장으로서 질문도 하시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찰수윤 그 정상화위원회 위원장께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한인회장 38대 선거가 분명히 시작은 됐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KCS 전 회장이었던 김광석 후보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뉴욕 한인회 또는 선관위원회 찰수윤 회장이 김광석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회칙을 개정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한인사회에 계속 퍼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인회에서 어떤 위치를 2년 이상 맡아왔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18년 전부터 계속 적용이 되어온 조항이고 사실 시초에는 이사를 할 경우에는 3년을 해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것이 그나마 2017년에 완화가 돼서 2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년일까요? 18년 전이면은 그때부터 2005년 네, 그러면 모든 역대 회장들이 이 조항을 결국은 충족시켜야지 한인 회장으로서 이제 나올 수 있었고 이 조항을 충족 못 시키는 후보들은 이 조항 때문에 못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혼란이 좀 일어나는 건데 그 조항 회칙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보다도 사실 뉴욕 한인회는 이 미 동부 지역의 중요한 세계 주를 다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이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2년 정도의 이상의 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뉴욕 한인회 한인사회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자격이 됐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단체들도 비영리 단체마다 각각의 어떤 특징은 좀 있지만 자기 단체에서 활동을 해오고 봉사하신 분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외부에 뭐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 정치를 하던 분을 한국 대통령으로 들여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봤어요, 사실. 그래서 본인들도 그 후보자 몇 분들이 처음에 나오셨을 때 스스로 그런 조항들을 인정하시고 뒤로 물러나시고 후보로 신청서를 받아가시고 했지만 후보로 신청을 하지는 않으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물론 그 회칙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회칙은 개정될 수 있는 거고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칙을 바꿔나가면 되는 거니까 하는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자격이 분명히 안 됐다, 김광석 후보가 자격이 없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을 내리는데 일단 김광석, 제가 알기로는 김광석 전 후보가 본인이 2017년에서 18년 그 기간 동안에 한인회 이사로서, 그러니까 단체 이사, KCS 대표로서 한인회 이사를 지냈다라는 본인 경력을 그 선관위에다가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35대 한인회장을 지내셨던 김민선 전 회장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서류를 선관위에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35대 때는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네, 그렇죠. 35대 때 이사가 누구였는지 제가 잘 알고요. 그리고 제가 100%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35대 때, 그러니까 그것이 2017년에 시작하는, 2017년 시작해서 19년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KCS가 단체 이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100% 확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KCS가 어떤 상황에서 단체 이사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제 자신이 그 당시에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확답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이 모든 한인회 기록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뭐 카톡에 보면은 선관위에서 2017년, 2018년 이사 경력이 김민선 전 회장으로부터 뒷받침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적이 아니게 이거를 인정 안 해줬다라는 게 떠돌아서, 그 페이크 뉴스는 이제 좀 차단이 됐으면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은 합니다. 네, 지금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뉴스는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현혹되는, 어떤 동포 사회에서 그런 잘못된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일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 김석주 회장께서는 사실 뉴욕 한인회장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하셨던, 23년 전. 23년 전이군요. 벌써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회장을 하셨는데 동포사회에 그렇게 많이 나올 일이 없으셨는데 이번에 많은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동포사회에서. 왜 김광석 후보를 떨어뜨렸느냐, 그분이 한인사회에 정말 봉사를 많이 한 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나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 동안 한인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단체나 이런 모임에 안 나왔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실망한 것도 있었고, 그때도 이런 가짜 뉴스가 많았어요. 뭐 한국에 뭐 제 딸이 둘이 있다든가 뭐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고 하는 별 소리를 다 들었었는데,
또 음식값도 안 내고 뭐 이랬다고. 하여튼 고약한 소리가 많았지만 그거를 제가 반박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제가 가슴에 안고 이 사회에서는 내가 손을 좀 떼야겠다 하고 많이 나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요 근래 와가지고 찰스윤 회장이 저는 이분을 뭐 칭찬하거나 뭐 욕하거나 그러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나왔는데 쭉 봐온 것을 보다 보니까 젊은 분으로서 굉장히 잘해온 것 같아요. 아까 기자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팬데믹 사태나 또 그 이후에 몇 가지를 보면서 참 잘해오고 왔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한 회장 선거를 또 한다. 그래서 이제 정말 멋있게 끝나는구나 하고 이제 내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칭찬해 주러 갈까 하고 했는데 선거에 시작하면서 후보 둘 중에 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회칙 조정을 했다. 회칙을 뭐 바꿨다는 이런 내용이 잠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그 뉴스에 실제로 보기에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이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2년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이걸 탈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저거 보고 저도 사실 처음에 좀 섭섭했어. 이렇게 일을 잘해온 사람이 왜 회장 나오려고 그러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는가. 네. 또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지나고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찰스윤 회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분한테도 물어보다 보니까 이 회칙은 아까 말한 대로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나오는 많은 루머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기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이크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런데 아무도 그 페이크뉴스를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무슨 페이크뉴스 나면 막 치고 나가고 양쪽에 싸워서 싸움같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쪽으로만 공격당하고 한쪽은 그냥 막 밀어나가는데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좀 나이가 많고 이렇게 저거 하지만 좀 나타나서 저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거는 저는 누구 편드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을 올렸으니까 그걸 해명해 달라고 나온 것으로 이제 네.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동포사회에 네. 그래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 그것도 큰 용기로 보입니다. 네. 제가 한 회장 했던 의무 중에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역대 회장 하신 분들께서도 많이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거기서도 좀 혼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김광석 후보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찰스윤 회장이 이제 변호사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 이런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잘못된 법도 현행 법은 고쳐나갈 수는 있지만 현행 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점은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김광석 후보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고, 박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정이 됐고, 그런 다음에 왜 진강 후보 단독 후보가 됐으면 총회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상황이 이 여러 그 사회에 지금 페이크 뉴스와 혼란 때문에 동포 사회가 상당히 그 갈라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단독 후보 인준을 위해서 뉴욕시의 뉴욕시 변호사협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 사무실이 아니라 뉴욕시 전체를 대표하는 변호사 본거지에서, 여기는 뭐 판사, 검사분들 많이 오시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이런 축하하는 자리로 또 진강 변호사님이 이제 그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준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2세들도 이제 초대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부 들리는 뉴스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절차를 갖다가 디스럽션을 시킬 거다. 반대 시위를 한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시위뿐만 아니라 와서 이제 결국 이 절차가 진행이 제대로 못 되게끔 방해를 한다. 그렇죠. 그런 우려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를 열기 바로 직전에 시민 법정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또 많은 이런 좀 시끄러움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날 사람들이 어떻게 뭐 다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감정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격하게 이렇게 맞붙이는 그런 상황에서 총회를 여는 것은 안 좋겠다라고 이제 동포 사회 큰 뭐라 그럴까요 그 화합을 위해서 결국 그 임시 총회에서 인준을 안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임시총회를 그때 취소를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강행했으면 논란도 더 혼란이 또 주류 사회에 더 많은 혼란이 또 한인 사회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날까. 그때 찰스윈 회장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 한인 2세, 1.5세 2세들 정말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인 사회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해 버리면 그들이 다 떠나버리면 우리 앞으로의 한인사회 미래는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도 좀 강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기자로서 좀 들은 얘기는 이게 어느 프레임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전 당시의 회장이었던 찰스윈 회장을 궁지에 몰고 거기 뭐 관련된 선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인사회 일부분의 어떤 그런 큰 목소리 내기로 좀 많이 어려들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게 정상화위원회로 뉴욕 한인회를 이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하시겠다고 나서시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진강 후보 그러니까 변호사시고요. 아주 대형 로펌의 한인 변호사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한국말은 어눌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과 애정과 이런 것들은 아주 뛰어나게 갖고 있는 분이고 또 한인회에 많은 봉사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강 후보가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은 한인회장 자격이 없다. 회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들이 계속 퍼지고 나가서 진강이 누군지 본 적도 없는 분들까지도 진강 자격 없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 사실입니까? 그것도 참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진강 변호사님께서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을 2019년부터 이제 올해 아마 6월 말까지 제가 임기가 끝이실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변호사협회 회장을 하고 본인이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됨으로써 그때 한인 변호사협회가 단체 이사였기 때문에 저희 뉴욕 한인회 이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1일 취임한 후에 이사로 들어오셔서 아마 첫 번째 이사회 참석은 8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뉴욕 한인회 이사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회장 후보로 등록할 당시에는 아마 3년 반이라는 한인회 이사 경력을 가져서 충분히 이 2년 조항을 충족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심지어는 뭐 변호사협회 회장이 아니었다, 또 다른 변호사가 회장이었다 이런 또 페이크 뉴스를 갖다가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근거로 되는 것은 뭐냐면은 2018년부터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을 했다는 그 오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 낸 서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도는 레즈메의 오타였는데 2019년을 2018년으로 잘못 오타가 돼 있어서 그러면은 그때는 캐런 김이 회장이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변호사협회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진강이 변호사협회 회장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 역시 페이크 뉴스고 변호사협회에다가 그 어느 변호사한테 한인 변호사한테 몇천 명 되는데 물어보면은 금방 이것이 해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그 한 가지 오타를 가지고서 제가 알 때는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진강 후보의 명예훼손을 범하는 그런 행동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강 후보가 여성인가요? 아니, 남성이죠. 네. 이것도 페이크 뉴스를 돌면 진강 후보가 여성이고 미스 USA에 나갈 거다라고 얘기도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그게 이 사회에 번지는 게 정말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번지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동포 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이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이 그런 뉴스를 접하는 순간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진강이 누군지, 뉴욕 한인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맞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거고 앞으로 저도 언론에 종사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거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시고 김석주 회장께서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려던 것이 바로 그거였는데 지금 말씀 미리 하셨으니까 그건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회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네. 그래서 그럼 뭐 명확하네. 네. 회칙에 나와 있는 2년 그거 조항은 분명하게 역임을 했다. 그런. 사실 문제는 지금 시청자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사실관계를 증명하시고 가짜 뉴스가 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어떤 것이 사실이냐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 누가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글쎄요. 퍼뜨리는 의도가 뭘까? 참 그것도 중요하죠. 찰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찰스 의원 회장께서. 저는 그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구를 어떻게 지금 집어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이런 사실이 아닌 관계가 알려진 것을 똑바로 알리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진짜 건설적으로 이 뉴욕 한인회를 정상화시켜서 뉴욕 한인회가 다시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가고 싶은 게 마음이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얼마 아니었어요. 1월 13일 날 저희가 뉴욕 미주 한인의 날을 그때 기념할 때 그때 좀 시장님도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또 뭐 촥 슈머 원내대표 모든 분들이 와가지고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시고 많은 1.5세, 2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날 우리 미주 한인 역사를 같이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몇 달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지금 이 소란 속으로 오게 됐는가. 물론 제가 그 당시 한인 회장을 맡았음으로써 제가 일단은 그때 한인 회장으로서 제가 동포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소란이 온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일단 정상화 위원장이라는 위치 그것이 무슨 자리를 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역대 회장단에서 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이 문제가 계속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런 위원회를 꾸려서 일단 제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해결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잘 해결을 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뉴욕 한인회가 더욱더 건강한 그런 단체로서 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 하나가 번뜩 생각이 나는 게 또 그 루머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은 찰스 윤 회장이 연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더 하려고요? 더 하려고. 4년이 부족해서 더 4년이 하려고요? 부족해서 네. 실제로 그 말도 나왔어요. 예. 4년이 뭐가 부족해서 또 더 하려고 네. 이렇게 한다. 이제 그만둬라. 당신이 네. 뭔데 꼭 그걸 해야 되느냐 하고 그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한 회장이 오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건지 그만두라고 하면 끝났으면 끝나는 건지 왜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상화위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김석조 회장께 저한테 할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찰스 회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총회를 인준 총회를 하는 거를 한인사회 혼란을 우려해서 정말 주류 사회까지 알려지는 한인사회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또 한인 2세, 1.5세들이 참여하는 걸 또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그런 걱정들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총회를 넘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상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한인사회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큰 결정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언에서 정상화 위원장을 지금 맡게 되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왜 계속하냐고 여쭤보지만 최근에 또 혼란은 역대 회장 중에 일부가 계속 또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거긴 또 무슨 단체를 만들었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회장 그만두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다시 나오셨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저는 그건 한인 회장 역할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회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혼란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면 화합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계속 찰스 윤 회장을 공격하거나 맞습니다. 기존의 선관위원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한인사회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역대 회장으로서 늘 외쳐오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네. 우리 찰스 회장 보세요. 처음에 4년 전에 회장 됐을 때 그 당시에는 한국말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주류 사회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국말을 쉴 새 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1.5세 2세들이 우리 한인 사회에 합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된다는 그런 기쁜 마음도 들고요. 네. 역대 회장으로서 끝으로 이렇게 한인사회에 우리 1.5세, 2세 참여들에 대해서 많이 주창해 오시고 말씀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과거로의 회귀라는 모습으로 한인사회에 다시 또 실망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김석주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네. 한마디로 부끄럽고, 저는 또 한 가지는 부끄러운 거 외에 또 하나는 이 차세대가 지금 잘해오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해왔고 4년 동안 잘 해왔는데 또 그것을 이어서 해왔던 일을 이어서 더 잘해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경력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회장 나와가지고 하다가 전직 회장들 지금 다 70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70대가 넘어가고 또 다른 후보도 보니까 70대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싸우는 걸 보고 지금 나온 그 진강이나 아니면 누가 되더라도 차세대가 나와서 한인회에 관여하고 회장이 되고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해서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겁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고 이건 떠나서 우리 차세대가 이 전직 회장들이나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는 그분들이 전직 회장이라 그래서 참 어떤 그런 그룹으로 돼 왔고 우리가 또 활동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큰 거를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겁이 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찰스 회장하고도 제가 몇 가지 의문 많은 거, 왜 이런 회칙을 만들었냐, 또 왜 이렇게 상대방을 저걸 불법적으로 저걸 탈락을 시켰냐,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꼭 잡아야겠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깨끗하게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하게 내줘야죠. 왜 이 사람을 그냥 막 공격을 하고. 근데 아까 질문을 네, 하셨던 네. 거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 임기 안에 이 회장 선출이 해결이 됐으면 해서, 사실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최소한 그때 회칙 개정이라도 이루려고, 저희가 총회를, 플랜을 했었는데, 네. 이제 총회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한쪽 전 후보 쪽에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이 서약서에 사인을 안 해줌으로써 네, 네.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네. 혼란을 우려한 교회 측의 어떤 그렇죠. 요구가 있었죠. 있어서 이제 그것이 취소가 됐고, 네. 또 그 전에 저희가 또 2년 조항을 없애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붙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엄청난 또 반발이 있어서 그것 역시 저희가 그때 통해서 이제 이루지 못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총회를 왜 반발을 했어요? 그는 제가 그 사람 머릿속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한인회를 이제 새로운 한인회장이 맡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속력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 대책위원회라는 데서 스케줄을 낸 거를 보면은 총회를 열어서 회칙을 받고 그다음에 선거를 치르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역대적으로 일단은 넘어온 다음에는 저희가 총회를 치러서 후보를 저희가 선정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총회를 치러서 회칙을 바꿔서 보조를 바꿔서 할 필요가 없이, 일단 회칙에서 역대 회장단에 위임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이 다음 회장을 선출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빨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속히 다음 회장이 선출이 돼서 저는 이제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다 마치고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아까 김석주 전 회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배, 또 역대 회장, 또 선배, 우리 한인사회 선배 1세 이민자들은 기틀을 마련해 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1.5세 2세들이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우리 한인사회가 어떤 꽃을 피우지 못해도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면서 이 어떤 한인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틀을 위해서 그들의 열매를 얻는 날을 우리는 살아생전에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안에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다시 기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참 어려운 점도 많을 거고, 물론 그 부분이 잘못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김석주 회장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1.5세, 2세가 도망친다. 그러니까. 근데 도망 안 칩니다. 이거 착각하는 건데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더 큰 사회가 그들 안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 한인, 지금 뉴욕 한인으로 대변되는 이 한인 사회가 그들의 편입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더 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도망간다는 표현을 하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포기한다 이 말이죠. 안 불러주는 건가요? 안 불러주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그렇게 갈 사람들이니까 포기하고 자기네 그걸로 그룹으로 형성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느끼면은 또 말 많다고 잔소리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젊은 분들이, 젊은 차세대가 우리한테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연결을 하자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자녀분들 다 계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주는 거니까 이 기회에 받아주자. 네. 예, 네. 피하지 않게 하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오늘 방송은 이 한편으로 모든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마 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음 편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끝으로 오늘 뭐 아쉬운 점이 있거나 더 하실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김석주 회장께서 찰수연 정상화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한 어떤 소감이랄까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회장 자리 연연하지 마시고 또 연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누가 되든 이제는 뭐 선거를 정식으로 하기로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관여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잘 끝내가지고 끝을 멋있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을 더 멋있는 끝을 보여주는 그런 회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동포사회를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저는 회장, 그러니까 지금 회장직도 아니죠. 위원장직을 네, 어떻게 임시회장. 그래서 어떻게 연장하겠거나 이런 것은 추후에 그 마음도 없고요. 다만 솔직히 이번 일을 저도 참 맞으면서 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그 한인 사회 미래에 대해서도 좀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앞날이 컴컴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김석주 회장님 또 강익조 회장님 이런 여러 역대 회장님들이 이렇게 진짜 모든 것을 다 그냥 팽개치고 나서셔서 이렇게 우리 한인회와 한인사회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또 띄워주시는 거 보고 참 큰 감동을 저도 얻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장 자격으로 또 그 다음에 또 위원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지만은 일단 한인 커뮤니티 멤버로서 진짜 한인 사회가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인 사회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다소간에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혼란이 있은 뒤에 비온 뒤에 더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뉴욕 한인회가 한인 동포사회의 대표로서 더욱 우뚝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거기에 중심에 우리의 후세인 차세대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한인사회에 퍼지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리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동포 선배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전 27대 뉴욕 한인회 김석주 회장 그리고 전직 회장이자 현재 뉴욕 한인회 정상화 위원장을 맡고 계신 찰수윤과 함께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절대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더 좋은 이야기 다음 편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